안녕하세요.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의 모든 것 채플미 오늘 3월 14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우리 남궁재훈 주임이나 최성무님이 요즘 이제 많이 바빠지시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많은 이런 노이즈가 일어나고 있고 이 노이즈가 약간 금융위기처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많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그 확률을 우리가 계산해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어제 시장도 그렇고 오늘 제일 눈에 거슬리는 게 찰스 수압이에요.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은행이고 밑에 증권사도 있죠. 증권사도 있고 전반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하에서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펀드, ETF 이런 것들을 주요 수익원으로 하고요. 실제로 이 회사가 고객한테 받는 자금을 운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틀 동안 많이 빠졌는데 이 회사 지금 어떤 상태인 겁니까? 지금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95.6빌리언이거든요. 근데 95.6빌리언이 최근에 30% 이상 급락해서 나온 시총이니까 그러네요. 이 회사가 100빌리언도 훨씬 넘었던 회사인데 130빌리언까지 기억나는데 바로 얼마 전 갑자기 이렇게 빠진 거라서 좀 시가총액 순위로도 보면은 금융업종 중에서 8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유심히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SEC 파일링하고 최근 나오는 뉴스들 이런 것들을 좀 취합을 해서 봤습니다. 일단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플랫폼 하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고객들이 맡긴 예수금 이거를 갖다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안이 되는 거는 고객들이 맡긴 예수금을 한꺼번에 찾으러 왔을 때 그거를 대응할 만한 여력이 되느냐 요건데 아까 남궁주임 얘기했듯이 자기네들은 여력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나온 정보로는 작년 4분기 말에 제출된 10K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정확하게 파악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재무제표하고 그 숫자를 좀 보면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고객 재산이 7.05트릴리언이고 증권 계좌가 3,380만 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9,000조 정도 자산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증권 계좌가 또 몇천만 개 수준이니까 상당히 대중화된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고객 이 회사 대처대조표 상에서 BS 상에서 총 자산은 밑에 보시면 551.7빌리언입니다. 작년 말로 했을 때. 그래서 551빌리언의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부채 사이드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최근에 SVB 파산과 더불어서 은행주 센티멘트 하락으로 인해서 52주 고점 대비로는 44%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에셋 사이드를 먼저 보면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그 Available for Sale Securities 매도 가능 증권하고 Held to Maturity Securities 만기 보유 증권이 있는데 이게 지금 147.8빌리언, 173빌리언입니다. 그러면은 320빌리언 정도 되죠? 그죠? 그리고 토탈 에셋이 550빌리언이잖아요. 551빌리언 중에서 320빌리언이니까 작은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라이빌리티 사이드에서 보면은 뱅크 디파짓 있잖아요. 요구불 예금이 366빌리언입니다. 366빌리언이기 때문에
지금 366빌리언을 갖다가 한꺼번에 뱅크론이 생긴다면 이걸 지급할 여력이 있느냐? 당연히 없겠죠. 당연히 없겠죠. 위에 이제 SSI 되면은 캐시 앤 캐시 이퀴벌런트 보면은 40.2빌리언 정도가 있잖아요. 예, 40.2빌리언이기 때문에 예. 이 요구불 예금에 대응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일단은 그 작년 4분기 말 재무제표에 의해서는 그렇게 파악되는데 예. 아까 남궁재원 주임 얘기 잠깐 들으니까 자기네들은 이제 100빌리언 정도의 유동성이 있다고 예. 얘기를 한 걸로 봐서 이 60빌리언을 어디서 충당을 했든지 그 사람들 얘기를 신뢰한다면 100빌리언 정도가 있는 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작년 4분기 말로는 40빌리언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이 회사가 사실은 IS상으로 굉장히 탄탄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 매출하고 매출총액, 판관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보면은 2018년부터 2022년 작년까지 매출이 10.9빌리언에서 22.3빌리언까지 늘었고요. 2배 늘었고요. 예. 그리고 영업이익도 4.5빌리언에서 9.3빌리언까지 늘었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3.5빌리언에서 7.1빌리언까지 그러네요. 상당히 꾸준히 이익 자체를 늘려온 기업이고 또 성장이 견조하게 일어났던 기업이라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남궁주임 말대로 사업이 잘 되고 있다라고 이 표면상으로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때 어떤 정도의 그 영업 실적을 거두는지는 그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현안으로는 예. 유동성 문제 그리고 신용경색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SVB 고객들의 예금 인출에 대해서 처럼 찰스 수압이 보유하고 있는 만기가 긴 채권을 매도하면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우려는 있는데 실제로 그 자산 사이드에서 available for securities하고 held to maturity securities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밑에 이걸 보기 전에 예. 실제로 그 가지고 있는 자산의 평가 손이 예. 실제 그 IS 상에서는 반영되지는 않지만 밑에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해서 Statement of Comprehensive Income 해서 net income부터 시작하는 그런 손익계산서가 있어요. 예. 이거는 실제로 시장에서 이걸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하기보다는 참고용으로 가지고 있는 보유 자산에 대한 평가 손익을 손익이 일시적으로 발생을 할 때 계상해 주는 참고용으로 제시를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실제로 넷인컴은 7.18빌리언을 작년에 기록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네모친 부분 보면은 net unrealized gain loss excluding transfer to held to maturity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이 이제 available for sale에 대한 손실인 거예요. 평가손. 이게 평가손이 지금 29.1빌리언이 나왔어요. 와. 아까 그 available for sale securities가 147.8빌리언이었잖아요. 예, 예. 147.8빌리언인데 그 이전에는 29.1빌리언보다 더 많았었던 부분이 29.1빌리언이 평가손이 되면서 실제로 대처대조표에는 그 페어밸류로 그 시장 공정 가치로 계상이 된 게 147.8빌리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신기한 것이 그 회계 기준상 헬트 머추리티 시큐리티스는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계상을 하기 때문에 예. 이거에 대해서는 포괄손익계산서에서 평가손이 낮다고 하더라도 손실을 반영을 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21년에 보면은 갑자기 이 회사가 available for sale securities가 390빌리언이 있다가 갑자기 이거를 22년에 재분류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베일러블 포 세일로 그 390을 가지고 있다가는 네. 제가 볼 때는 내부적으로 엄청난 평가손이 그 other comprehensive income statement 쪽에서 계상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손익이 평가 손익이 계상되지 않는 헬트 머추리티 시큐리티스로 재분류를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렇게 재분류를 해서 나눠 놓으니까 147.87 빌리언이 그 어베일러블 포 세일로 계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평가손이 other comprehensive income statement에 계상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계상된 게 29.1 빌리언이 됩니다. 실제로 만약 이 390 빌리언이 되는 거를 갖다가 전부 available for sale로 했다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평가손이 이 other comprehensive income에 잡혔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29.1 빌리언이 평가손이 됐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앞으로 이제 그 금리 환경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이 부분의 평가손이 더 낮겠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평가손도 헬트 머추리티 시큐리티스로 분류된 부분에서 더 나올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대체로 이 회사의 자산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만기가 어떻게 됐는지 밑에 이제 좀 그 파일링 된 거를 가져오면요. 만기가 1년 된 거, 1년 후에 만기가 1년 내에 만기가 들어오는 거, 그리고 1년에서 5년, 5년에서 10년, 10년 이후 이렇게 해서 아까 그 available for sale로 된 게 147.8 빌리언이었잖아요. 그래서 total fair value가 위에 이제 147.8 빌리언으로 계상이 됐고 헬트 머추리티스가 아까 173 빌리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빨간색으로 밑에 이제 우측 하단에 표시가 됐고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그 만기가 대체적으로 5년에서 10년, 10년 이후가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토탈 페어 밸류만 보면은 available for sale securities에 지금 페어 밸류만 보면은 만기가 1년 내에 도래하는 게 25빌리언, 그리고 1년에서 5년이 47빌리언, 그리고 5년에서 10년이 20빌리언, 그리고 10년 이상이 54.9빌리언으로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헬트 머추리티 시큐리티스에서의 페어 밸류 같은 경우도 뒤로 갈수록 여기 이제 특히 10년 쪽에 보면은 114빌리언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금리 상승 위험에 엄청나게 노출이 돼 있다. 그렇네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32% 이상 빠진 거는 사실 합리적인 우려에 의해서 빠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만 보면은 사실 회사 쪽에서 유동성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분위기가 더 안 좋아져서 뱅크런이 일어날 경우에 이 자산을 팔게 된다면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그 처분 손실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 처분 손실이 고스란히 IS에 반영되면서 손익이 망가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시장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이런 거를 다 어떻게 알았죠? 시장이 똑똑하니까요. 네, 또 이렇게 분석해 주신 우리 최상무님도 참 대단한데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나라에서도 저희가 운용사에서 일하다 보면 채권 매니저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채권 매니저들도 그 베어한 사람이고 굉장히 불한 사람이잖아요. 그 채권 강세롱자는 어떤 분이냐면, 금리는 계속 떨어지게 돼 있어 하면서 과감하게 듀레이션이 긴 장기채를 잘 사는 사람이 채권 강세론자고요. 항상 이렇게 좀 인플레이션 걱정하면서 채권 듀레이션을 짧게 가져가는 사람이 약세론자라고 볼 수 있는데 제 주변에 이때까지 20년 동안은 채권 강세론자들이 다 잘 됐어요. 그냥 장기채 긴 거를 샀을 때 결국에는 계속 10년물 국채금리가 우하향하면서 떨어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우스별로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는 알고 있거든요. 예.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주식은 3,100, 3,200에서 4,000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잔뜩 이제 레버리지 포지션을 갖고 있었으면 당연히 이제 크게 망하는 거고요. 채권도 똑같이 듀레이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아까 SBB 은행 할 때 40% 이상 그렇게 그 헬트 머추리티 비중이 다른 은행에 비해서 훨씬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었듯이 지금 찰스 수업이 그러면 최 상무님이 보시기에도 장기채를 지나치게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부채 자본 사이드에서 아까 그 other comprehensive income loss 이 부분이 자본 쪽에 계상이 돼 있거든요. 네. 계상이 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부채 자본 사이드 밑에 그게 이제 누적돼서 나타난 게 accumulated other comprehensive income loss인데 이게 2021년에는 마이너스 1.1빌리언이었어요. 근데 이게 작년에 마이너스 22.6빌리언이었으니까 금리의 어떤 환경 자체가 이 회사의 자산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쳤다,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자산의 어떤 재분류가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밑에 그 available for sale securities나 네. 그 health maturity securities나 이 분류만 달랐지 거의 똑같은 성격이잖아요.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551빌리언의 자산 중에서 320빌리언이 다 채권의 어떤 익스포저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류가 이래서 그렇지 이거를 갖다가 그 available for sale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갔다면은 22년에 기타 포괄손익 손실 쪽에서 엄청난 손실이 났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제 금리 환경이 좋아지지 않으면은 또는 뱅크런 자체가 좀 완화되지 않으면은 이 기업 자체도 조금 우려는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30% 빠졌다, 40% 빠졌다, 뭐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익을 내면서도 흑자 도산의 가능성에 그렇죠. 우려가 뭐 이 회사가 뭐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자금 관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가중평균 수익률 자체도 보면은 예. 상당히 지금 낮게 돼 있어요. 그 available for sale이나 health maturity 보면은 2% 내외잖아요. 예. 하물며 이제 10년짜리 health maturity 이상의 그 10년 이상의 만기를 가진 것도 이제 1.7%밖에 안 돼서 그렇네요. 이제 1.7%짜리 만기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데 10년 예를 들어 10년짜리가 지금 5% 뭐 4% 뭐 이 정도 되면은 채권 평가손 자체가 된통 깨진 거죠. 20% 이상 난 거잖아요. 예, 그렇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잠재적으로 이 회사의 실질 손익에 지금 반영이 되면서 주가도 그렇게 좀 움직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 그 회사의 어떤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 금리 상승에 따른 우려가 좀 희석되거나 또는 찰스 수합의 우호적인 자산 부채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시장에 입증시켜주거나 그래야지만 좀 어느 정도 주가가 회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이걸 보니까 이제 확실하게 알겠네요. 그리고 아까 그 자산을 재분류를 했다는 말은 예. 회사가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죠?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좀 약간 회계 정책이라는 게 좀 정치적 이슈도 좀 있고 해가지고 예. 왜 재분류를 했는지 그것까지는 좀 잘 모르겠는데 22년에 갑자기 이렇게 재분류를 했어요. 예. 재분류하지 않았다면 other comprehensive income 쪽에 적어도 뭐 2배 이상의 그렇죠. 손실이 더 계상이 됐겠죠. 뭐 당연히 이제 알고 뭐 그랬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이거는 이제 그 자금 운영을 잘 못한 거예요, 그죠?
예, 자금 운영을 잘 못해서 그런 거고, 옛날에 그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님이 2005년인가 6년에 그때 당시 이제 국민연금이 채권에다가 거의 80% 투자를 하고 주식은 조금 했을 텐데, 박현주 회장님 어디 가서 연설해서 그랬죠. 예, 국민연금이 채권의 80%를 투자하는 게 투자 이론으로 봤을 때 한쪽에다가 80%나 이렇게 몰빵 투자하는 게 그게 맞느냐. 그런 얘기로 했다가 이제 1년 동안 거의 거래 정지 당하는 그런 징계 아닌 징계를 받으셨는데, 네, 이 정도로 채권이라고 해서 다 안전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채권도 특히나 이번에 미국 국채, 우리가 교과서에서 리스크 프리 에셋 하면 미국 10년물 국채나 그죠? 이렇게 썼었는데, 예, 리스크 프리가 절대 아니다, 채권이라고 해서. 예, 만기를 또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또 금리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터질 수도 있다라는 걸 이번에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공부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이제 밸류에이션 멀티플 잠깐 보면은 네. 고점 대비 이제 40% 이상 거의 반토막 났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30% 이상 빠지면서 멀티플이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 예. 그 멀티플 밴드로 오면 한 10배 초반에서 한 30배까지 봤던 그 주식인데 좀 뭐 30배는 과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지금 11.2배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워드 기준으로 하단이 뭐 11.9배, 이건 트레일링 기준인데 약간 다르긴 한데 일단 11배 정도면은 PER 멀티플 하단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기업이기 때문에 PBR도 같이 가져왔는데 PBR은 1.8배에서 4.2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지금 1.8배가 하단인데 지금 PBR은 2.71배. PBR로 보면 아직 역사적 하단은 아닙니다. 그렇네요. 예. PER 보면서는 이제 사도 되겠네 했다가 PBR 보니까 좀 더 기다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PER은 사실 또 E가 또 이번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금융기업의 자산 구성 자체가 아까도 보셨지만 거의 유가증권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아까 뭐 캐시앤 캐시그런트도 그렇고 매도 가능 증권도 그렇고 만기 보유 증권도 그렇고 거의 이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바로바로 시가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PBR이 더 유용한 지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직까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PBR 하단은 아직 아니다.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리 상황이나 이 회사의 어떤 자산 부채 관리에 따라서는 그 이익 자체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PBR 밴드 자체도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런 가운데 이제 찰스 수업에 대해서 CT의 크리스토퍼 앨런 이 애널리스트는 중립에서 그래도 매수로 의견 조정을 했었더라고요. 아까 남궁재훈 주임이 얘기해 줬는데요. 그 목표 주가가 $75, 지금 $51 수준이고, 그래도 이분이 그동안의 투자 의견 중립이었더라고요. 중립이었다가 잘 보신 거죠. 근데 매수로 바꾼 거 보면서 이제 뱅크런 가능성은 낮다. 그 얘기를 했고, 미국 페드가 찰수 수업 정도 되는 은행을 망하게 놔두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랬다가는 정말 큰 산불이 산불로 변하기 때문에 지금 SBB 은행 정도는 그 모닥불 수준이기 때문에 끌 수 있어요. 근데 이 불을 안 끄고 놔뒀다가 잘못하면 산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찰스 수업은 뭐 지켜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경영진에서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애널리스트들도 경영진하고 분명 미팅을 가졌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좀 뭐 신뢰는 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좀 어느 정도 모니터링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경영진 얘기는 들으면 안 돼요. 그죠? 경영진은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영진 얘기는 들으면 안 되는데, 시티은행의 애널리스트면 여기서 매수라고 잘못했다가
은행이 도산 나버리면 그죠? 네, 자기 그 애널리스트 인생이 끝나는데 이분이 중립으로 안 좋게 보다가 매수라고 했다는 말은 그래도 좀 자신 있게 예, 이런 거 다 뜯어보고 얘기한 게 아닌가. 뭐 가정이 중요한데 그분 가정이 뱅크런 가능성 희박하다라고 보면 요게 제일 중요하죠. 예, 예, 그런 그게 거는. 이제 제일 중요한데 그런 가정 하에서 했다면은 뭐 네. 그런 의견을 낼 수도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어렵긴 했는데 저도 뭐 얘기 들으면서 막 못 쫓아가는 부분도 있긴 했는데 중요합니다. 그죠? 이렇게 체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 속에 함정이 있을 수도 있고 기회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최상무님이 이런 것도 언제 그렇게 다 뜯어보셨어요.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어디 저기 스페인에 계신 분이 연락이 와서 그 미국 시장 분석해 주시는 우리 최상무님 너무 성실해서 돈 맡기고 싶다는 그런 얘기 해외에서 전화가 온 정도로 참 새벽부터 꼼꼼하게 체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채플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